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HLB 목표가 8만 원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HLB 같은 경우 제가 강력하게 최근 추천드린 다음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죠. 그 전부터도 HLB 2주 전부터 강력하게 이 종목들은 주목하셔야 되고 바뀐 시장에 맞춰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HLB 같은 경우 실적을 제외하면 흠잡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실제 제가 제시해 드린 다음부터도 60% 정도가 폭등하게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며, 그리고 현재 신규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수익 볼 자리가 있을까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8만 원까지 급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판단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후속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을 찍으셔야 되는지에 따진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과 함께 후속 종목, 어떤 종목들 관련 종목 집중해 봐야 되는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환율 전쟁은 바로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거기 그 지역은 탈레반이라는 무장 단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탈레반, IS 테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포가 다시 한번 이 지구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해 버렸습니다. 시장이. 이런 환율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지수는 흔들리지 우상향하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쟁에 대한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게 외국계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되게 되면서 이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미국 증시에 돌아가니까 결국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선 계속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졌죠. 실제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들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승 시장에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실적 우량주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하신 편이 좋고 아예 전략 매도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시되 이렇게 하락 시장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특히나 정치 테마권 종목과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설명이 드렸고요. 실제 이것은 정확하게 적중했죠. 요즘 정책주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 이외의 개별 테마주 종목들이 실적 우량주 종목들보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하고 있죠. 요즘에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반등합니까? 반등을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나게 잘 반등한 것 같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시장의 상승, 중장기적인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인데 현재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사줬지만 코스피 지수에서 매도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했죠.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과도하게 떨어진 게 아니면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게 되면서 이거 환율 전쟁 잘못하다가 길어지면 정말 과거 2018년도, 20년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테마성 종목들 9월에 종합학회가 있고 코로나 치료제 이슈까지 있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주목하시라는 말씀드렸고 실제 이때 당시에 찍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 HLB 영상은 8월 18일부터 저번 주, 저저번 주하고 저번 주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게 되면서 공략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기존에 드렸었죠. 그래서 주가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뿐만 아니라 관련된 FDA 승인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바닥에서부터 80% 정도 급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장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언제까지 들고 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언제까지 들고 가셔도 되냐,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들고 가셔도 되냐 설명드렸냐면 항암 관련 이슈는 9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기존에 드렸고요. 코로나 확산 계속되면 힘들다라 말씀드렸는데 계속 확산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계속 홀딩해도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냐?
계속 홀딩해야 되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1,000만 원 다 들고 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이 종목이란 이 주식이라는 건요. 단기간에 너무나도 빨리 급등하게 되면요. 이제 슬슬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단기 과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기 과열 다 이상 급등 종목, 투자 위험 종목, 투자 주의 종목으로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밑에 것까지는 아직 아닌데요. 단기 과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심할 때가 됐구나. 바닥에서부터 이미 80% 정도가 급등했기 때문에 보통 한 거래량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단기간 거의 100%에 거의 육박하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 벌써 90%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조심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매도 물량이 상장되게 되는데요. 실제 HLB의 추가 상장, CB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하게 됩니다. 이 전환사채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해 드려서 뭐냐면 이 기업이 돈을 빌린 거예요.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제3자라는 사람을 뭐 김 씨라고 해봅시다. 이 김 씨에게 일정 규모의 뭐 적게는 한 100억에서 200억, 300억 규모의 이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주식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갚을 수 있는 이런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 김 씨에게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주식으로 받는 선택을 현재 하게 된 게 이 전환사채입니다. 전환해서 사채를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가 주식이 몇 주 정도 지금 현재 10, 100, 1000만, 10만, 15만 7,700주 가량이 몇 월에 상장합니까? 지금 9월 1일 날 상장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90억이 조금 더 넘어가는 물량이 현재 상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의 평균 단가는 대략 얼마 정도 되냐? 바로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33,700원 정도, 뭐 넉넉하게 잡아도 34,0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현재 가격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장하자마자 올 매도를 쳐버려도 현재 거래량 터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줄만도 하겠죠. 그래서 90억 물량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되었다. 물론 마구잡이로 막 팔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매도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90억 원어치가 더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기업이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거니와 거래량도 잘 터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주식시장에서 하락을 무조건 맞는다라는 표현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적어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순간부터 하셔야 될 건 뭐다? 반드시 절반 이상 물량을 매도하시고 가셔야 된다. 혹은 전량 매도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주가가 이 위기를 넘긴 뒤에 다시 횡보하다가 날아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를 도모해야 되지 지금 무자비로 홀딩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비가 올 걸 뻔히 알고 있고 기상청에서 물론 기상청이 100% 맞는 게 아니지만 항상 확률 높게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산을 안 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소수의 물량만 제외하고는 비중을 현금으로 바꿔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기존의 HLB라는 종목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듯이 후속에서 잡을 만한 종목들이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속 시원하게 팔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후속 테마가 지금 최근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 후속 테마가 바로 뭐냐?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후속 테마는 바로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
이라는 회사입니다. 똑같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말 그대로 뭐 트럭을 위주로 만드는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82조 원, 이번 연도 연초만 해도 50조 원, 40조 원에 밖에 안 됐는데 벌써 82조 원 가량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관련 상장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장 성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 들죠. 왜? 리비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으십니까? 그죠? 테슬라는 들어봤어도 리비안 정말 성공 안 할까? 이런 기업들이 뭔데 이렇게 각광을 받고 이런 기업들이 정말 가능할까? 괜찮을까?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인데 그죠?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리비안이라는 이 기업이 상장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죠. 지금 실제 예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가총액 전 세계 1위죠. 1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겁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기술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의 노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를 만들 때 사람이 필요하죠. 세세한 부분까지.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람이 없어도 기계 설비만으로도 자동으로 생산되는 세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노동, 이 사람의 채용은 곧 뭐다? 리스크다.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그것을 받쳐줄 만한 기술력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회사들이 하나씩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비용 측면에서 계산해 봤을 때에도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계 설비를 냅두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결국 기업들 간에는 강성노조, 특히나 안 그래도 고용이 리스크인데 그들 중에서 강성노조는 리스크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기계 업체, 자동차 업체들,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성 노조가 현재 버티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면은 부품이 굉장히 많이 감소해요. 게다가 핵심 기업들 다 노조라든가 핵심 인물들이 어디로 빠졌냐면 보통 자동차는 보통 상위 대기업이 있고 하청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좋은 하청기업들은 엔진이라는 것을 기준해서 하청업체들이 많이 힘 있는 하청업체들로 많이 퍼졌습니다. 인물들이요. 노조 인물들이. 자, 근데 이제 지금 전기차가 들어서면 엔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엔진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모터로 바꾸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엔진에 관련된 회사에 있었던 대부분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기차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게다가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이 부품의 숫자가 3분의 1로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품의 숫자가 3분의 1로 준다라는 것은 상세하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계를 꼭 만들어 설치할 만한 이유,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감소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조들은 버티게 되는 현상들을 벌이게 되고 기업들은 빨리 변한 시장에 맞춰가지고 이 공장들을 지어야 되는데 노조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 갈등들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막 2021년도에 흑자가 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시가총액이 821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성공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된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고 1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후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기업 바로 스타트업 리비안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이제 상장하고 노조가 없잖아요. 테슬라도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리비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상장할 만한 가능성, 상장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요즘에 과거 수소 트럭 만든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회사가 있었죠. 그런 기술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거면서 만든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닐까? 이런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회사인지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을 만한 회사인가?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비안이라는 기업에 2조 8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최근에 투자 유치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를 했었던 회사가 바로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아마존하고 포드입니다. 아마존은 기존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 쿠팡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포드가 밀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바로 리비안이다. 그러니까 검증이 됐다. 이거 사기칠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겠죠. 게다가 이 기업은 중국계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중국에 실제 투자하고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자금 근본 자체가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 화면 보시면 지금 포드는 리비안 창립을 당해인 2009년도 5억 달러로 투자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리비안의 투자금을 조달해 왔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초기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지금 현재 플라이스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 보이시죠?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로 플라이스라는 것. 말 그대로 중국계 자금에 웬만하면 섞이지 않고 요즘에 미중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피해갈 수 있을 만한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상장 관련 이슈를 다시 한번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 나오고 나서부터 50% 100% 날아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후속에서 날아갈 만한 종목들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바로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려움 없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적어도 엄청나게 큰 수익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확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종목들은 한 종목이 아닙니다. 관련 종목을 어디에 정리해서 추천주로 올려드릴 거냐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진행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 투자를 할 때 종목만 얻어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우리 HLP 분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생각하고 투자했잖아요. 그죠? 어디서 사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정말 따라 사도 괜찮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투자 관점을 맞춰오고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할 때 있어서도 시장의 상황,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테마주 흐름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 정보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100% 무료입니다.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서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들, 오늘 공개한 종목들 이외에도 제가 그 전부터 추천드렸던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150% 급등,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우진 같은 경우 30% 급등세, 그리고 지금 한국전자인증 18% 급등세, 한국전자인도 또 공략해서 급등세 먹었죠. 그리고 뭐 삼성 SNC 21% 급등, 스파러비시 같은 경우는 손절했습니다. 아쉽죠. 돌바락제 뜨면서 손절했는데요. 이 종목 이외에도 많은 수익들을 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의 100%는 없지만 높은 승률로서 수익을 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전에는 90% 확률이었는데 아쉽게도 85%로 좀 떨어지게 됐죠. 최근 손절하게 되면서 아쉽지만 이 85% 승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혼자 투자하셔서 나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혼자 투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종목들 그리고 시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을 받고 시황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하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관련 링크,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면 화면에 있는 앱이 나오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항상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잡으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H7B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잡으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아쉬우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회가 왔다 한들 이 하락장에 기회가 왔다 한들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잡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안 잡았으면 여러분은 아쉽지라도 않죠. 하지만 요즘 HLB 날아갈 거 안다. 분석을 저랑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우신 분들 못 잡으시는 분 맞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기회가 왔어요. 마침 그럼 여러분들 잡으셔야겠습니까? 안 잡으셔야겠습니까? 마지막 기회 잡아보셔야겠죠. 놓치지 않고 한번 포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항상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 1순위는 제 수익을 위해서입니다. 제 수익과 제 공부를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께 좀 그래도 정보를 기왕 드리는 김에 이런 영상을 찍는 김에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 높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서 제가 100% 1순위를 해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정말 제대로 된 경험 주식 경력 10년 됐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경험 못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직장 기존에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시간이라는 게 그죠? 하지만 제 정보를만 보셔도 충분히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급등주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흐름에서 상황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상 참고하시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미 종목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저는 결과로서 여러분들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 말고 종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결과론적인 얘기보다는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과 함께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